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아주 어렵게 역전승을 한 그 여세를 몰아서 자신이 보수의 기수다 하는 그런 입장을 선언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선언문 내용이 다분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또한 오늘 중으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대표 적임자이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안다. 이런 요지의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셈인데, 그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통합과 균형의 책임자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선언문에서 나 의원은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지만 우리가 꿈꾸었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일궈온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 이재명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이긴 것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이 대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동훈이 지휘하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했다. 그러나 자신은 이겼다. 이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부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당정 동행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다. 그들이 빛나야 한다.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할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대표 적임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 유능한 민생정당, 용감한 책임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멋지고 아름답게 치열하게 뛰어보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치열하게 뛰어보자. 초록색 정장을 입은 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들고 입장했습니다. 5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이겨본 사람 나경원, 이길 줄 아는 나경원, 통합의 적임자 나경원 등의 피켓을 들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란 말,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겨본 적이 없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아픈 구호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학력도 그렇고 말솜씨도 그렇고 문장력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여러 분 이 선언문에서 강조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그 앞은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죠. 또 그 앞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 앞은 또 새누리당이었어요. 그 앞은 또 한나라당이었죠. 이렇게 당은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한 번도 보수 정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레토릭이 아닌 게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선은 되었는데 여론조사 덕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원들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준석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약 80만 명이 되는 당원들과 나경원 의원 사이에는 일종의 동지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하면은 나경원 의원의 실력이 저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업적도 있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문재인 정권의 발호가 극을 이루고 있을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멋진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 역사상 남을 만한 명문이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으로 나와서 거리투쟁에도 앞장선 그런 전력이 낙선하는 바람에 상당히 퇴색했지만은 이번에 극적으로 당선되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은 그것 또한 이분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가장 보수성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딱 찍으면은 그것은 단연 나경원 의원이 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등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의 눈높이만 나오면은 저는 잠이 옵니다. 그는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기자회견문이 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역사적 여당 참패를 사실상 지휘해가지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청사진을 내거니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전 위원장은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했습니다.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르면은 제가 좀 속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보수적 가치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입도 번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김일성 세력이 갈망하는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를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그런 발상을 깔고 우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수도 포기를 선언한 거죠. 그것은 충청도표 얻으려고 하다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속이 편하십니까?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달라.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총론적이고 공허하고 총론은 있고 강론이 없습니다. 정치검사 출신 한동훈의 실력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비슷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또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검사 출신, 너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했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하고 윤석열 두 사람을 보면은 조선조의 양반 정치를 생각합니다. 사대부 정치. 아무런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명분론만 가지고 와가지고 내지르는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고 과학과도 맞지 않아서 실천 불가능. 이게 바로 오늘날에 와서는 정치검사 출신들의 이상한 정치로 부활한 겁니다.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이 조선조 정치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조에도 사농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시험 합격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근데 두 사람의 정치는 아시다시피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몸통에 해당하는 경제와 군사력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지만은 정치는 이렇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정치검사 정치, 사대부 정치, 명분론의 정치, 과학, 경제, 군사를 무시하는 정치. 결국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허한 책임론이 싹 빠져버린 공허한 기자회견문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지난 총선에서 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야죠. 감사합니다.